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QS 소프트웨어 코리아의 유광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전환의 숨은 장애물, 데이터 사일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컨퍼런스에서도 AI가 아니면 뭐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핫한 IT 트렌드인데요. 근데 사실 뭐 AI라는 말이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나왔죠.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런 핫한 기술의 중심이 됐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AI가 좀 이론적이고 그리고 실험적인 수준에 머무는 기술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컴퓨팅 파워랑 이제 CPU 성능이 이제 확 올라가면서 이제는 실제 비즈니스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AI가 많이 핫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AI는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가 있는 도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 시대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AI가 바로 그 부분에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도와주는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AI를 적용한 서비스나 프로젝트에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AI를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을 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AI가 성공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올바르게 준비가 되고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위해서 모델링, 구축, 데이터 무브, 거버넌스, 그리고 활용과 최적화 단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델 단계를 좀 살펴보면 기업 내부에서는 데이터가 이제 하나의 큰 강줄기가 아니라 수많은 지류 형태로 빠르게 흘러들어오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데이터 소스가 다양해졌고 데이터 자체도 풍부하고 좀 복잡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가 다양한 곳에서 흘러들어오면서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일 자체가 좀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데이터 모델링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간의 관계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하고 정의함으로써 데이터가 더 쉽게 이해되고 일관성 있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표준화된 구조를 만드는 작업인 거죠. 그리고 다음 빌드 단계를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최적화가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면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데이터들이 개별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고립되는 사일로 형태로 존재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됐고요. 원래부터 서로 연계되도록 설계되지 않은 데이터들이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가들이 이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분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무브가 필요한 거고요. 즉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개별 어플리케이션과 시스템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이제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 같은 이런 곳으로 이동시키고 통합을 하면 이제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관리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 환경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 같은 플랫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플랫폼들을 통해서 기업들은 흩어져 있던 데이터들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결국은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을 다루다 보면 단순히 양이 많거나 통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통합하다 보면 새로운 고민들이 또 생겨나죠.
특히 최근 데이터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기업들이 다루는 데이터의 범위와 성격이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객들의 개인 정보나 의료 정보, 임직원들의 인사 기록, 뭐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같은 이런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정확한 관리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한테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의 역할이 좀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를 단순히 접근을 제한하거나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서 데이터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지 단계에서는 이제까지의 모든 과정이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실제로 활용이 되려면 조직 내 구성원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요. 이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는 말 그대로 조직들의 이제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데이터 거래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유지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조직 전체가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모든 데이터를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You can have data without information, but you cannot have information without data. 정보 없이 데이터를 가질 수는 있지만 데이터 없이 정보를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데이터는 어떠한 시대적인 IT 트렌드가 바뀌더라도 그 중심은 데이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AI가 트렌드 시장에서 저희 퀘스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제품군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앞서 보시는 화면과 좀 비슷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과 좀 매핑을 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만든 장표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데이터 통합 관리의 각 단계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정리한 장표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델 단계에서는 데이터 간의 관계와 의미를 쉽게 파악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 어윈 데이터 모델러를 사용해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단계에서는 데이터 관리 및 분석을 위해서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드 그리고 데이터 성능 모니터링과 분석을 지원하는 포그라이트 같은 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데이터 무브 단계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쉐어플렉스가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쉐어플렉스는 실시간 데이터 복제와 동기화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 환경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동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단계에서는 데이터 품질 그리고 신뢰성, 거버넌스를 위한 어윈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지 단계에서는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어윈 데이터 인텔리전스와 함께 데이터 분석을 위한 직관적이고 좀 편리한 도구인 토드 데이터 포인트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퀘스트에서도 AI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결국은 이런 AI가 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의 글로벌 AI 시장의 매출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약 1966억 3,400만 달러의 규모였고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 시장이 2030년에는 1조 8,117억 달러, 거의 한 9배 이상 확대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무려 약 한 40% 가까이로 전망이 됩니다. 보통 산업에서 이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AI와 관련된 산업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그것도 글로벌 단위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분야는 2023년 기준으로 704억 달러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AI가 사스, 자동화 분석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비스 부문은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이 부분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AI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좀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제로 AI가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이제는 예술 분야에서도 활용이 될 정도로 특정 분야뿐만이 아니라 워낙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5가지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디어 쪽에서는 이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를 자동으로 최적화해주는 마케팅 도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SNS에서 어떤 컨텐츠를 보거나 이렇게 되면 그에 맞는 광고가 바로 뜨는 것도 그런 비슷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병원에서 AI를 이용해서 수술을 정밀하게 보조를 하거나 MRI나 엑스레이 같은 의료 이미지를 분석해서 도와주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경험을 보완해주는 역할로 AI가 좀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업계, 특히 은행이나 투자회사에서도 AI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투자 전략을 분석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사기 탐지 시스템에서도 AI가 도움이 되면서 보다 스마트한 금융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소매업계에서도 변화가 혁신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사람한테 맞는 상품을 추천해 주는 건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테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가 본 제품을 기반으로 이런 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추천이 나오는 것도 AI와 관련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업입니다. 이제 AI는 공장에서 자동화, 정비, 품질 검사 같은 이런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조 현장에서 AI를 도입한 기업들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불량률은 낮아지는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업들이 AI를 활용하는 목적은 좀 명확합니다. 바로 업무를 자동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또 리소스를 최적화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AI를 도입하고 전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이런 사례와 트렌드를 보고 AI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AI를 도입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죠. AI가 실제 업무에서 많은 부분을 알아서 문제를 좀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도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결과가 잘 나오지 않더라 하는 경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AI는 사람처럼 스스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과 예측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AI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매우 방대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사람도 마찬가지죠. 좋은 결정을 내리려면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듯이 AI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가 있을수록 AI는 정확한 예측과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실제로 기업마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라든지 구매 내역, 거래 기록, 재무 데이터 이런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을 기업들이 이제 내부에 쌓아놓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기업들이 이제 가진 데이터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데이터 사일로의 문제인데요. 데이터가 이제 사일로로 존재를 하면 분석이 지연되고 AI가
학습할 데이터가 부족해져서 결국은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결국 이제 AI 도입에 큰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효과는커녕 이제 기존 별반 다를 게 없는 결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연결하고 이런 통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사일로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한데 모아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쉐어플렉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왜 데이터 통합이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좀 구체적인 예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기업들은 뭐 ERP나 CRM처럼 다양한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ERP는 이제 재고나 공급망 데이터를, 그리고 CRM은 고객 정보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시스템이 따로 놀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면 재고는 없는데 CRM에서 마케팅 캠페인이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결과적으로 고객은 주문을 했는데 제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고객 불만과 컴플레인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결국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지 못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환자의 진료 정보나 환자의 진료 정보는 전자의료 기록 시스템에, 그리고 병실 배정이나 수술 일정 같은 건 병원 관리 시스템에, 그리고 보험 정보는 보험 청구 시스템에 이제 각각 따로 구분이 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죠. 근데 이런 시스템들이 서로 연결되지가 않으면 의료진들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좀 보기가 어렵고 보험 커버리지 같은 중요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나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통합이 되어 있고 하나의 뷰로 관찰될 수가 있지만,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의 데이터들이 각각 존재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데이터 통합이다. 모든 시스템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하나로 보여주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통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ETL이죠. 관련된 툴도 많고 직접 개발해서 사용들을 하고 계시는데 데이터를 추출하고 중간에서 데이터에 뭔가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통합할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로드하는, 적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ETL의 장점은 데이터 구조가 다르더라도 비교적 쉽게 데이터를 적재를 할 수가 있고요. 단점은 이제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어렵다는 거죠. 대부분 배치 형태로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실제로 통합할 때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좀 크리티컬한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API 기반으로 한 데이터 통합 방법입니다. 이제 API를 이용해서 특정 조건에 맞춰서 API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에 가깝게 동기하고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특히 조건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동기화 기능이 가능한 것이겠고, 단점으로는 API를 개발한 시간, 인적적 리소스가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 이제 데이터 구조가 다르거나 변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잡성이 증가하고 추가적인 개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링크나 DB 링크 또는 뷰를 이용한 방법인데,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결해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데이터를 땡기거나 뷰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인데, 장점으로는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의 실시간으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보안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 링크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들도 다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할 때 DB 서버 간의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자체가 조회 중심이기 때문에 이 기종 간의 버전이 상이하다면 제약 사항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트리거를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두 데이터베이스 간의 트리거를 설정해서 특정 조건이 발생할 때마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동기화하는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면 ERP 시스템에서 주문 정보가 입력되면 해당 정보를 이제 CRM 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장점으로는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가 가능하다는 것이겠고, 단점으로는 DB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오브젝트들을 DBA나 관리자들이 직접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코스트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능 저하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이런 데이터 통합 방법에 대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쉐어플렉스라는 거죠. 그래서 쉐어플렉스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복제하고 통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 통합은 이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배치 형태로 처리하는 방식이 많은데요. 쉐어플렉스는 배치 방식이 아닌 실시간 동기화를 통해서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변경 데이터가 생길 때마다 타겟 데이터베이스로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최신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실시간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기종 환경에서의 데이터 복제 역시 쉐어플렉스의 가장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스템마다 서로 다른 환경이나 복잡한 API를 별도로 추가하거나 구축할 필요 없이 쉐어플렉스를 통해서 서로 다른 이기종 환경에서도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소스와 타겟 간에 동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플렉스는 트리거나 타임스탬프 같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리소스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부하를 주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쉐어플렉스는 이제 뛰어난 확장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부터 대규모의 온프라미스 환경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까지 폭넓고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이 좀 변화를 하더라도 쉐어플렉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 통합 환경을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쉐어플렉스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보다 간단하게 구현하고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복제 기술에 대해서 좀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복제 기술은 다양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스와 타깃이라는 데이터 싱크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데이터 정합성이죠. 데이터 정합성이 보장되지 않는 기술이라면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참 다루기 쉽지 않은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싱크를 해줄 수 있는 복구 툴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 정합성에 대한 이슈가 있게 되면 테이블이 1개, 2개, 틀어진 데이터의 건수가 100개, 200개 정도라면 DBA가 관리자나 DBA 분들이 직접 DB 링크나 익스포트, 임포트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수동으로 데이터들을 맞춰줄 수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수십 개, 수백만의 로우가 만약에 틀어진다면 사실상 초기 적재, 그러니까 이니셜 로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적으로나 인적으로나 리소스가 많이 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고 복구하는 툴이 있다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고려됐던 시간적으로 드는 비용 그리고 인적으로 드는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에서도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데이터 복제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적인 마이그레이션 단계를 살펴보면 기존 서비스를 먼저 일시 중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사용자 트래픽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확한 중지 시점과 이에 대한 고려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동안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데, 서비스 중지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를 마이그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복제 전력을 가지고 마이그를 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짧게는 수시간, 그래서 많게는 수일 이상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시간은 서비스 다운타임 내에서 수행이 되게 되죠. 그리고 다음으로 데이터 마이그가 완료가 되게 되면 데이터와 업무 검증을 새로운 시스템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투비 시스템에서 수행을 하고 나면 일관성과 정확성 그리고 완전성을 확인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업무 프로세스를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간 내에 완료가 되는 단계지만 이 시간까지도 다운타임이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증이 완료가 되면 이제 투비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오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로그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서 시스템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되면 일반적인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업무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데이터 정합성에 뭔가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 다시 에지이지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픈 이후에 변경된 데이터들을 다시 에지이지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에 대한 플랜이 없을 때는 데이터 로스가 발생될 수밖에 없죠. 결국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 서비스 중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서비스 다운타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쉐어플렉스가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기 전에 AJG 서버에 변경 데이터를 추출을 먼저 시작을 해줍니다. 이때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변경 데이터를 반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잠깐 멈춰 놓고요. 다음으로 전체 데이터 또는 이제 복제 대상 테이블을 마이그레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서 일반적인 마이그레이션 단계와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서비스를 중지를 하고 서비스 온라인 상태에서 데이터를 마이그를 시작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까지 서비스가 온라인 상태를 유지를 한다는 거죠.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짧게는 수시간에서 길게 수일까지 예상을 해야 됐던 이 서비스 다운타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 이관이 완료되면 전체 데이터 이관 시점 이후에 발생한 변경 데이터를 투비 시스템에 반영을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변경 데이터를 반영하는 시간까지도 서비스를 중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변경 데이터 적재가 실시간까지 도달하게 되면 준비했던 기존 서비스 다운타임 내에서 실시간 복지와 함께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줍니다. 이후에 이제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에서도 안전성을 확인함으로써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 이런 작업들이 마무리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페일백 부분은 이제 쉐어플렉스의 역방향 구성을 통해서 비교적 손쉽게 대비를 하면서 행여나 발생할 수 있었던 데이터 로스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복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좀 더 유연하게 데이터를 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1년의 예로 디스크 미러링이나 아니면 블락 단위의 데이터 복제 기술을 사용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은 데이터, 전체 데이터를 동기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로 인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추가되고 디스크 캐파가 추가적으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복제 기술을 사용한다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우 단위 복제로 필요한 데이터만을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만 맞는 데이터들을 동기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투비 시스템에다가 적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컬럼 단위의 복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테이블이라든가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이런 컬럼들은 사실상 투비 시스템에서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이런 컬럼을 그냥 제외를 하고 동기화를 하게 된다면 민감한 정보나 이런 데이터들을 필터링해서 데이터들을 동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쉐어플렉스는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로그로부터 변경된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타깃 데이터베이스 적지 않은 그런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들을 동기화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단방향 복제 구성을 통해서 정보를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리드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나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런 작업이 있을 때 고가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대1대1 N 구조를 통해서 멀티마스터 형태로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1대 N 구성을 통해서 리드 리플리카 형태로도 DB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DB 간의 리즌이 멀거나 아니면 컨트리를 넘어서 다른 지역에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존재를 하게 된다면 이런 네트워크 트래픽에 의한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성에서도 쉐어플렉스를 통해서 각각의 DB에 대한 로컬라이제이션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N-대1 구성을 통해서도 실시간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형태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쉐어플렉스는 이제 단순한 데이터 복제 솔루션이라기보다는 기업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AI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중요해진 만큼 이제 실시간성 그리고 정합성을 갖춘 데이터 통합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플렉스는 이런 환경에 적합한 기능과 성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라클 19C, 23 AI 물론이고 엑사데이터, 이종 다양한 환경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테이블 컴프레스나 오라클 암호화 같은 이런 최신 기술도 무리 없이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플렉스는 특히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65일 민감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쉐어플렉스를 꾸준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이 안정화되어 있고 성능을 잘 발휘하고 있다는 그렇게 검증이 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복제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정합성 검증 그리고 GUI 기반의 모니터링까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카프카 같은 이런 부분도 다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24x365 지원 체계를 통해서 저희 코리아와 함께 시작했던 저희 기술 파트너와 함께 안정적인 운영을 또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기술 문제가 있으시면 보고 계시는 블로그나 제 메일 주소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외부에도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방문하셔서 질문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